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들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많이 좀 밀렸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무거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외신은 역시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저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달간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건 어제 뉴욕장이 열리기 전에 나온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외신에서 지금 헤드라인으로 계속 조명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우크라이나 이 비상사태 관련 선포 뉴스입니다. 이 도네츠크 그리고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하고 국가 전역에 현재 비상사태가 내려진 거고요. 이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외출이나 야간 통행도 금지가 됩니다. 네,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러시아의 침공 위협 속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역시나 전국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의회가 이날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을 제외해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국가안보 국방위원회는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비상사태가 이렇게 선포가 되면 결국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 통행은 금지가 되는데요. 민간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예비군 소집을 발표했고요. 18세에서 60세 사이 예비역이 징병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징집된 이들은 최대 1년 동안 복무가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의회는 또 민간인들에게 총기 소유나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이렇게 허용하게 되는 그런 법안까지 현재 초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 작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적으로 국익과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현존하는 위협과 위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까지 또 총기를 소유해도 된다고 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계속해서 또 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이렇게 좀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노르트 스트림 2를 제재한다고 밝혔고요. 굉장히 강력한 멘트도 내뱉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도 주저안할 것이라고 했고 푸틴이 또 세계가 러시아 가스로부터 멀어질 압도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온전한 책임을 돌리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네,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 그리고 이제 평화유지군 파견 행보에 맞서서 이렇게 가스관 관련 기업과 당국자 제재를 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나왔고요. 노르트 스트림 2 AG와 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제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독일 정부도 전날 노르트 스트림 2 사업 중단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노르트 스트림 2 중단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 이후 독일은 어제 가스관 인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독일과 미국이 함께 좀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국 제재를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초기 제재의 또 다른 하나라면서 이 러시아가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한다면 추가 조치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가 발표가 될지 궁금하고 사실 인플레가 걱정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것을 방금 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추가적인 급등을 막겠다는 전략까지 방어 전략까지 함께 쓰면서 맹공을 좀 펴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증거 포착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갈 거라는 바이든 측의 또 선포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악화류를 걷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해서 초민감 모드로 해서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중심에 서는 게 유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유롭게 유럽인들을 조금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제 영국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또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백신을 접종한 제3국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 제한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단 이윤에서 승인 백신은 이렇게 5가지가 좀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화이자 바이엔테크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여행자 입국 제한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권고안에 일단 보시면요. 좀 내용에서는 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 쪽에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제3국 여행자의 입국 제한을 해제를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EU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원국들이 EU 혹은 WHO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비필수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고 일시적인 제한 조치 역시나 해제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수 EU 회원국들은 EU 내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맞은 제3국 시민의 경우에는 비필수 목적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권고가 적용되게 되면 방금 보신 5가지 외에도 인도나 중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권고 사항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좀 구속력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유럽연합 각각의 국가들에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U 이사회는 실제로 이 같은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고요. 해당 권고안은 회원국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EU는 지금까지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 노바백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등 5종류의 백신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요. WHO는 이들 백신과 함께 중국 제약사 시노팩 그리고 시노팜,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 백신과 인도 세럼 연구소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 여행 제한 권고안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유럽의 적극적인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주에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여행사들도 보니까 유럽도 도산한 쪽이 많더라고요. 맞죠, 이제 승자의 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계속해서 리오프닝이 확산되는 움직임 유럽 쪽 주위에서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뉴스인데 포드 전기차 분사할 것 같다 요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말을 조금 바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CEO가 이제 직접 좀 밝혔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앵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분사 이후 이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CEO가 직접 전기차와 가솔린 사업의 분사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조금 더 보시면요. 짐팔리 포드자동차 CEO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포드자동차가 현재는 전기차나 가솔린차 사업을 분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팔리가 포드 전기 사업부를 내부 연소 엔진 사업에서 분리시키고자 했으며 다른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이 블룸버그 통신에 이런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발언인데요. 그는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언론들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차 사업이나 IC 사업을 분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집중력과 역량, 포드의 이런 부분들을 다 온전히 쏟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밝힌 것인데요. 포드의 핵심이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부 월가의 분석가들은 테슬라나 리비안 오토모티브 그리고 EV 스타트업에 주어지는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포드 대변인은 지난주에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포드가 전기차 사업이나 전통적인 내연기관 사업을 분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들 보면은 스타트업이긴 합니다만 완성차 업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그래 따로 떼어내는 게 더 높은 값어치를 세정받을 수 있게라는 계산이 깔리게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GM이나 폭스바겐도 분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쪽에서도 분사 계획 발표가 될지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겠어요.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김윤박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